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현재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뮤지컬 꽃보다 남자의 배우 정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꽃보다 남자, 꽃남의 네. 한 사람으로서 정휘 씨 요즘에 공연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화제 뮤지컬이던데 소감 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꽃보다 남자라는 이름 자체부터 네. 좀 화려하잖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기분 좋게 배우들이랑 네. 호흡 잘 맞춰가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뭐 익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 네. 정휘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순정 만화 원작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네. 부자 학교 에이토크에서 부자 F4라는 4명의 플라워 포. 네, 그렇죠. 예. 플라워4 4명의 남자들과 그 여주인공 추쿠시라는 여주인공의 사랑과 또 그 사랑과 또 성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저는 거기서 F4 중에 한 명인 네. 하나자와 루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점점 보고야 잘 들어 임마 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못돼 먹은 숟갈 뜯어 쳐줄게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꿔줄게 그다음 무엇대로 없었다면 아무것도 다시 돌아는 주제에 자신의 힘으로 뭘 해봤니 너 일어난 그 스스로 걸어갔니 이 루이 역할로 정휘 씨가 이 루이가 근데 기억해 보면 나머지 F4와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네, 네. 그런 꽃이었어요. 네, 그렇죠. 루이의 성격 어떤 또 캐릭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조용하고 되게 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아, 친구예요. 그리고 네. 현실에서는 거의 정말 볼 수 없을 법한 예. 한 여자만을 네. 정말 사랑하는 네. 그런 순정남이죠. 그러면 우리 극중 루이와 네. 실제 정휘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 궁금해요. 순정파긴 하지만 아, 네. 이렇게 뭐 유치원 때부터 한 여자만을 어. 이렇게 쭉 짝사랑한다?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아하. 아파했던 적은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예. 시련의 아픔은 네. 좀 공통적으로 누구나 있지 느끼고. 않을까요? 그런 시련의 아픔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F4 친구들도 좀 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캐릭터의 어떤 친구들인지도요. 네, F4인 아키라는 마담 킬러라고 예. 해서 굉장히 연상과 누나들을 좋아하는? 누나들과 마담들을 네. 되게 좋아하는 네. 네, 그런 바람둥이. 그리고 F3도 역시 F4와 마찬가지로 네. 바람둥이면서 연상에게만 마음을 주고 예. 같이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고 또 F1 도묘지 치카사라는 네. 주인공은 네.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예. 세상이 자기 거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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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친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아. 그런 특별히 내가 F4 중에서도 굉장히 나만의 캐릭터를 위해서 더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루이라는 친구는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이 마음 속에 삭히고 있는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로 발산이 되질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었고 마음 속에 있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이 사실은 원작이 굉장히 오래된 만화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9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던 만화던데 네. 거의 어찌 보면 정희 씨와 나이가 비슷한 맞아요. 굉장히 만화로선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그렇죠. 또 드라마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뭐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네. 뮤지컬로 탄생을 하면서 특별히 좀 더 고민 혹은 뮤지컬스럽게 더 좀 드러낸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커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뭐 그 커트 하나에 딱 그것만 딱 나오면 되는데 네. 그게 표현이 되는데 네네. 뮤지컬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라서 일본 연출님이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사소한 건데 네. 이거를 표현되지 이 무대라는 큰 공간에서 표현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얘기하고 또 수정할 거는 조금 수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루이로서 정말 좀 공을 들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루이의 첫사랑이 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루이와 함께. 루이 보고 싶었어? 나도 시카 보고 싶었어.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조금씩 상처가 생겨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구석 쪽에 있어서 루이의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좀 봤을 때, 아, 저 표정이구나 싶은 그런 좀 약간 예습용으로 네. 저희 카메라 보고 아, 그 표정을요? 사랑하는 여자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표정 연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 네. 충분히 느꼈어요. 아. 그래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런 루이의 따뜻한 눈길을 받는 여자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행복하겠죠? 네, 그럼요. 학창 시절에 꽤나 F4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창 그 F4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네네. 오. 막 저희끼리 그냥 예, 예. 아 너가 누구 하고 너가 누구 하고 해서 우리 F4 그때 하자. 정희 해서. 씨가 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루이 역할이었어요. 아, 야, 노는 대로 갔군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네네네.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하면서 와 네가 진짜 루이가 뮤지컬에서 됐어. 루이 역할을 하다니 하면서 웬일이야. 지금도 막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살짝 오글거리긴 하겠다, 근데. 그때 막 그 핸드폰으로 네. 그 드라마 OST 막 이렇게 틀어놓고 아. 막 복도 걸어다니고 막 괜히 학교 교실 들어가가지고 예. 아, 이 같이 루이 역을 맡은 우리 슈퍼주니어 성민 씨도 그렇고 네. 또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이시지? 김태호 아, 태호 씨도 배우라는 그렇고, 친구. 예. 세 분의 색깔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중에서 정유 씨는 어떤 루이인가요? 세 명 루이가 다 진짜 조금씩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맞아요. 예. 저는 조금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조금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무겁고 좀 더 우울해하는 아. 루이인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정유 씨도 그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밝은데 네네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루이를 네. 하면서 느끼시기에 네. 캐스팅 되신 분들이 아이돌 친구들이 많아서 정미 씨도 사실은 아이돌 그룹 출신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 찾아봤더니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사실은 학창 시절에는 음.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 이제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막 도전을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잘 안 됐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연기를 처음 접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연기도 하시면서 뮤지컬로는 지금 이게 몇 번째 작품이신 거죠? 5번째인가 6번째인가 벌써. 네. 꽤나 그러면 이제는 신인이지만 그래도 신인 티는 조금 벗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근데 시기가 됐어요. 그런가요? 아직 멀었죠, 뭐. 아직 갈 길이 멀까요? 네. 예. 이번 그 꽃보다 남자 뮤지컬로서 그리고 루이로서 우리 정유 씨가 많은 팬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네. 이 장면, 이 노래만큼은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 F4가 첫 등장할 때 네. 막 F4를 찬양하는 막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면서 막 춤과 막 노래를 막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치면서 네. F4를 한 명 한 명 맞이하는 아하.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이 음악과 이 안무와 이 노래와 이 배우들의 열정이 굉장히 제일 우리 작품에서 뮤지컬스럽게 느껴지고 네, 네.
굉장히 좀 화려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이 꽃보다 남자 뮤지컬로서 어떤 매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 좀 특별히 더 권하고 싶을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만화가 원작이다 보니까 네. 이 만화 속 캐릭터들이 지금 이 무대 앞에서 현실로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네. 그 배우들이 내가 생각했던 만화에서의 스카사, 루이, 뭐 소지로, 아키라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고 또 어떤 점이 조금 다르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이 뮤지컬의 주제가 사랑을 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분들 네. 젊음의 이 에너지와 네. 사랑의 에너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서 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커플이 온다면 네. 조금 남자친구 쪽에서는 불리할 것도 같아요. 너무 예쁜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까요? 예. 우리 루이 역할을 맡은 정휘 씨. 앞으로 또 네. 차기작 같은 경우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꽃보다 남자 이후의 작품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또 이 작품 외에 또 다른 작품으로 조만간 또 이제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기대가 되는 뮤지컬 유망주로, 아. 연기자 유망주로 우리 정휘 씨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뮤지컬 꽃보다 남자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사랑하고 계신 분들 모두 뮤지컬 꽃보다 남자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대학로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5월 7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끝났어? 이렇게 빨리? 너무 짧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너무 빨리 끝났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시인 윤동주의 삶과 시를 담은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말 시는 나에게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창작 가무국 윤동주 달을 쏟아가 2012년 초연일에 4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무대 위엔 28살의 삶을 마감한 신념 가득했던 아름다운 청년, 죽어서야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윤동주의 삶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초연부터 호평을 받았던 배우와 새로 합류한 배우 모두 인상적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의 기대감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는 나에게 너에게 무엇인가 시는 우리에게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윤동주 달을 쏟아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무대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품이 작가의 인생을 투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인 윤동주보다 더 절실하고 애틋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짧은 생에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시인 윤동주는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문학가죠. 최근 인기 예능을 비롯해 영화를 통해서도 윤동주의 삶과 그의 시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영화 동주는 영화 사상 처음으로
윤동주 시인의 빛나던 청춘 시절을 스크린에 담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얻었죠. 만주 북간도에서 출생한 윤동주는 1941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립교대학과 도시샤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업 도중 귀향하려던 시점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돼 1945년 2월에 짧디 짧은 생을 마치죠. 윤동주의 유명한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뮤지컬은 바로 그런 윤동주의 삶과 작품을 노래와 이야기, 무대적 이미지로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시집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비운의 작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며 애틋함과 그리움을 자아내고 있죠. 나의 얼굴 목소리 따뜻한 손길 잊을 수 없어 잊혀지지 않아서.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윤동주 달을 쏟아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시로 만든 뮤지컬이란 것입니다. 이 뮤지컬은 윤동주의 시 8편을 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윤동주의 시들은 그 자체로 대중적인 인기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작품 최고의 매력으로 활용되며 특유의 깊은 여운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죠.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 음악적으로 구조되어 인기를 누렸던 흥행 사례가 여럿 있었는데요. 괴로웠던 사나이에 T.S. 엘리엇의 시집으로 만든 뮤지컬 캣츠가 대표적인 작품이죠. 원래 이 작품은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귀여워했던 작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써준 시집이 원작이었는데요. 시들을 음악적으로 재구성하고 춤과 이야기를 붙여 극적인 완성도를 이뤄내며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되었죠. 뮤지컬 캣츠와 마찬가지로 윤동주 달을 쏟아 역시 익숙한 활자 속 이미지와 메시지가 무대적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새로운 화학작용을 거쳐 하나의 완성도 있는 무대용 콘텐츠로 승화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시는 노랫말이 아니라 독백으로 낭독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무대는 마치 시 낭송회를 보러 온 것과 같은 낯설지만 특별한 체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윤동주 달을 쏟아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한국적 매력을 담은 가무극이란 것입니다. 서울예술단의 뮤지컬들은 거의 대부분 가무극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무극이란 말 그대로 노래와 춤, 극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무극이란 용어는 한국적인 내용과 해석, 구조와 형식을 추구하는 실험을 담아내는 양식을 반영한 창작 뮤지컬인 셈이죠. 가무극을 향한 서울예술단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고무적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지지 혹은 환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가무극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량이나 자질 면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소리나 움직임, 한국 무용 등을 적절히 활용한 무대적 이미지의 구현은 라이선스 뮤지컬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서울예술단만의 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 못지않게 앙상블들이 보여주는 작품의 미묘한 색감과 느낌은 이 작품만이 가진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앙코르 공연에서는 뉴시스에서 인기를 모았던 온주환이 기존의 윤동주 역할을 맡았던 박영수와 함께 더블 캐스트로 등장합니다. 송몽구 역으로는 김도빈이,
강처중 역으로는 조풍래가 무대를 꾸미고 있죠. 열흘 남짓한 공연 기간에만 막을 올리다 보니 여타 뮤지컬 작품들에 비해 원캐스트로 이루어진 배역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호흡이 잘 맞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예술단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윤동주 다르소다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뮤지컬 윤동주 다르소다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무국으로 그려진 윤동주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불멸의 작품들. 다행이다 네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내가 네 맘에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5년 만에 막을 올린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 이번 작품이 보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관객들은 몰랐던 무대 뒤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봤는데요. 저는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박영수 부인은 끊임없이 눈만 점점 커지면서 괴로워하고. 섬세한 연출 뒤에 숨겨졌던 인고의 시간들부터 제 목표가 휴 온또풍. 저도 좀 껴주세요. 네. 배우들의 허심탄회한 속마음까지.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에서 준비한 윤동주 달을 쏟아의 뜨거운 Q&A 지금 시작합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짧지만 찬란한 생을 살았던 시인 윤동주.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는 그런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2012년 초연 이후 4번째로 막을 올린 무대로 권호성 연출이 또 한 번 관객들을 찾아왔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다음에 호흡, 정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출적으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자연스럽게 윤동주 시인이 있던 곳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윤동주 시인이 가질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느낌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이렇게 탄생된 100주년 기념 공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배우 온주환.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작 전부터 불안에 떨었다고 하죠.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누구 걸 보러 올까? 당연히 저는 영수형 걸 보러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불안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색깔이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네. 그런 온주환을 돕는 3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야 슈토풍이라 불리는 배우 박영수, 김도빈, 조풍래. 그중 배우 김도빈과 조풍래가 본 2명의 윤동주가 지닌 각각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수는 좀 더 섬세하다면은 온주환은 조금 더 단단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뒷부분에 가면 더 많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풍래 배우님.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듯 이심전심으로 뭉친 4명의 배우들. 그런데 온주환이 남몰래 숨겨왔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고 하죠. 네. 덧붙인다면 네네. 아까 뭐 누구 슈토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목표가 휴 온또풍. 저도 좀 껴주세요. 네. 네. 배우들이 지닌 각양각색의 매력과 시인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식구로 꾸며진 윤동주 달을 쏟아.
그 중에서도 두 윤동주가 꼽는 최고의 작품이 있다는데요. 그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 곱씹으며 생각하면 할수록 와 닿더라고요. 윤동주 달을 쏟아라는 작품 안에서의 별에는 밤은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씬이고 어두운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갔던 시인 윤동주.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이번 공연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